서커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를 한 병에 포실리스 PCVM. 네, 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서강석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소비자 얘기거든요. 우리가 소비자가 누굽니까? 정도의 소비자가 여기가 아니거든요. 양돈장입니다. 양돈장의 요구가 바뀐 게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종돈의 계량 방향, 목적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종돈장의 소비자가 엔드 컨슈머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죠. 양돈장이죠. 그럼 양돈장의 요구는 뭐냐? 돈 버는 종돈이죠. 돈 버는 종돈인데 우리가 한 번도 육질이 돈 버는데 관여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느냐? 소는 갑자기 돼지 얘기에다 소를 꺼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KTN 950 아주 슈퍼스타입니다. 시수 속의 슈퍼스타. 얘기할 때 우리가 뒷거래를 해가지고 얘 정액이 한 스트로당 100만 원씩의 거래가 됩니다. 왜? 얘 정액으로 수정하면은 1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러면 돼지도 이런 슈퍼스타를 종돈을 만들려면 뭐냐? 그 종돈 팔았을 때 그 이상으로 돈을 버는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돈계랑 오랫동안 그 수산과학원에서도 근무하고 대학에서도 강의도 하고 고민도 했는데 자꾸 종돈에 대해서 한 얘기를 해봐서 실제로 해보려는데 할 게 없어요. 왜냐? 돈이 안 되니까. 그죠?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그거를 되게 간과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종돈계랑 고려상 선발 규모가 작다라는 걸 네트워크로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성질이 굉장히 단순해요. 밀당명체라고 등지방 높게 그리고 산자수 정도뿐이 없는데 외국은 비교해 보면 강건성이라든지 품질이라든가 또는 또 사료 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갖다가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선발지서 4가지나 되고 그 중에 성질들 다 합치면 거의 한 20개가 됩니다. 아주 다양한 검정을 해가지고 많은 소비자들한테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양돈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했는데 우리는 내놓을 게 없어요. 보여줄 게 없어요. 왜 그러느냐? 차별화 전략이 전혀 없습니다. 육질을 개선을 해도 그게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양돈장에서 그런 걸 요구하겠습니까? 소비자가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차별화된 돈육, 종돈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종돈을 개량하기 전에 시장에서의 차별성을 먼저 만들어야지만이 종돈 개량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차별화를 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얘를 만들어야 되느냐. 소는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 소는 여기에 등급 판정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고기 가격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나요. 돼지는 어떠냐? 등급 판정의 결과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점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질에 대해서 종돈이 성질을 고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숫자만 중요한 거고 양만 중요한 그런 상태가 오는 거죠. 근데 소비자들이 그러면 육질에 관심이 없느냐? 소비자들 관심 많습니다. 저희가 우리 대학에서 그 소비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갖다가 주요 5개 도시, 전국의 5개 주요 도시에 대해서 해봤는데 육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 직관적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보고 고기를 고를 때 딱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육색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맛하고 직접 관련이 있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 살 때 팬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관심이 많죠. 영양사들하고 소비자들한테는 좀 물어봤어요. 대한영양사협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한번 물어봤더니 여전히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에 관심이냐? 육색에 관심이 있고 이치라든지 원산지, 생산사의 어떤 냉장 유통의 여부 이런 것들. 그래서 관리의 측면하고 일정 간격 개량의 측면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유통 관계자, 유통 전문가, 소비자, 영양사들을 통해 가지고 개별 면담도 해보고 설문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유통 관계자들은 마블링에 관심이 많지만 소비자들이나 영양사들은 육색에 관심이 많죠. 이거는 뭐 전문성의 차이에 따른 그런 관심의 차이라고 봐요. 그리고 육색뿐만이 아니라 뭐 육색 특성, 뭐 지방 함량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 소위 얘기하는 유통 전문가들이 관심이 많고 소비자들은 이제 뭐 원산지, 유통기한, 위생관리, 보관 상태, 관리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느 시점이 됐던 소비자들은 품질에 대한 관심은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지표화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처럼 등급이 해줘야 되는데 등급이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폭체인에서 거기에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구와 공급 사이에 단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개량을 못하는다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돼지 등급 판정 축산물 품질평가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렇게 말은 이렇게 거창한데 실제로는 등지방 두께하고 도체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94년부터 지금 변화되는 단지 등지방 두께의 폭과 도체중에 대한 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점점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얼만큼 결국은 양돈장의 소비자는 누구냐면은 유통하시는 분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지금 이 점으로 표시된 것들이 경락 가격 상위 1%에 있는 돼지들만 뽑아낸 거예요. 돼지고기만. 그래서 당연히 유통업자들은 자기들의 눈에 의해 가지고 좋은 고기라고 생각되는 것을 돈을 더 주고 사는 거죠. 그게 등급 판정한 거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느냐?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안 보는 거죠. 그 등급 판정 결과를 무시할 수뿐이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그러니까 양돈 생산자가 등급 판정을 신뢰를 못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등급 판정을 들으시면 되게 서운하실 것 같지만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등급 판정이 나라별로 좀 어떤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나 일본은 같습니다. 등급 판정 프레임이 완전히 똑같아요. 유럽은 좀 틀린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좀 틀린데 도체중과 등지방 두께가 일정하더라도 정육률에 따라 가지고 별도의 등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거기서 가지는 거죠. 물론 소비자의 요구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일본은 뭐 우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등급 판정 제도 자체가. 근데 EU 같은 경우에는 기계 판정을, 그러니까 오토펌을 주로 이용을 하고 규모가 작은 소정도 죽장 같은 페토메타라는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로 정육률에 대해 가지고서 6가지 등급으로 측정이 됩니다. 미국은 이제 성별에 따라서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육량 등급은 뭐 비슷한 건데 미국이 뭐를 준비하고 있냐면 신규로 해가지고 육색의 적색도하고 그다음에 마블링 스코어를 가지고서 육량 등급을 적용하는 걸 지금 현재 준비 중입니다.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육량을 등급에다가 적용시키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덴마크는 뭐 특별한 거는 하지 않고 독일 같은 경우에 뭐 독일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독일의 바이렌주 같은 경우에 pH를 갖다가 등급에다 적용시키고 해서 어떤 인증 돼지고기에 대해서 pH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법제화 지방법이죠. 이제 조례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육 품질을 그러면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돈육 품질은요 재기가 힘들어요. 측정이 상당히 어렵고 객관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형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돈육 품질을 갖다가 측정하기 위한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혈액 속의 급성기 단백질의 어떤 순환 수준을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육질을 측정하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졌었고 어느 정도 유의성이 있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보편적으로 보수력이 육질에 가장 큰 영향을 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보수력을 갖다가 근데 보수력은 실험실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 형질이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해서 실험실로 이동해서 측정하고 상당히 비용과 시간이 오래되는 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수력을 도축정 수준에서 좀 쉽게 측정하자라고 해가지고 NIR 근적외선을 이용한 보수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연구가 되고 이것도 좀 유의성이 있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MPPC하고 대학들이 공동으로 연구했을 때 소비자들 공부했을 때 근내지방 함량이라든지 pH에 따라 가지고 소비자의 이제 기호도가 증가했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요. 또 지방 함량과 pH 그리고 연도가 어떤 소비자의 구매도의 증가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 사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포토그래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육지를 측정한 게 과연 유의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폴란드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의적인 결과를 정상육과 이상육을 갖다 판별하는데 사진 정보가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캐나다에서 연구한 거죠. 그래서 그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카메라 도체를 촬영해서 그걸로 육지를 측정을 하고 그래서 했을 때 여러 가지 pH나 육색 간의 그런 상관관계가 확인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또 그 컴퓨터 시각 시스템을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육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확률들을 측정했을 때 어떤 그 칼라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육질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팩터들 간의 유의적인 영향을 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카메라 촬영에 의한 시각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육질을 좀 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연구에서 이렇게 판명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육질 관련 연구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명도값이 육질과 고도의 연관성을 가졌다는 게 국내 연구에서 제시된 바가 있고요. 또 제주도의 랜드레이스하고 제주 흑돈, 교잡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명도를 비롯해가지고 육즙감량, 가열감량 등의 상당하게 높은 형질이 pH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연구 결과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삼연고작종 LYD에 대해 돼지를 이용해서 조사를 했을 때 소비자의 기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pH, 명도, 육즙감량, 근내지방도, 적색도 같은 것들이 작용을 했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외의 연구 결과들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게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자동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육질에 대해서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요 품질 요인으로는 보수력 관련 요인과 육색 중의 명도, pH, 근내지방도 같은 것들이 주요 품질 요인으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다 종합해보는 게 나타나 있는데, 근데 이런 상기 요인들은 소비자의 기여도하고도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육종의 지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보수력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실에서 실험적인 이화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현실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pH는 뭐 비파괴적인 방법도 있지만 파괴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pH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냉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도축된 후 24시간이 지나야지 pH가 안정화되는 시점에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축장에다가 냉도체 저장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로 한다는 거죠. 또 다른 항목인 근내지방도도 마찬가지로 냉도체 등급 판정이 필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우리가 지금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해보는 바는 다 이런 것들이 pH, 명도값, 드림로스, 보수력 연관해가지고 품질에 관련되는데 우리가 지금 기계 판정은 기왕에 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아마 새로운 방법을 도입을 할 걸 생각해봤지만 기왕에 기계 판정을 하고 있고 그 장비로 VCS 2000이라는 장비가 활용되고 있으니까 이 장비에서 나오는 어떤 그 결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육지를 측정할 수 있다면은 하나의 새로운 지표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별다른 큰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물론 한계점이 불명시 존재하지만 현재 현실에서는 가장 현실성을 감안할 때 우리가 시행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체 판정 기기는 오토폼이나 VCS 2000이 있는데요. 어떤 게 더 좋다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현재 접근하기 좋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걸 이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토폼은 국내 2개 딱 들어와 있죠. 그리고 VCS 2000은 약 한 12개 정도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농림부 지원 사업에 의해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VCS 2000을 중심으로 좀 가는 게 더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기타 CT 스캐너나 근접외선 같은 거 있는데 다 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CT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가 CT를 이용해서 종종 대량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갖다가 직접 활용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NIR은 사실은 실제 쓰기에는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쓰기 위한 준비를 굉장히 오래 되고 장비도 물론 비싸지만 장비를 직접 도입하기에 현실적으로 조금 활용까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죠. pH 메타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도체 등급 판정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pH 메타를 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온도체는 pH 아무리 찔러봐야 7.0에 가깝게 뿐이 안 나와요. 사실은 중요한 게 pH가 도축과 안정화됐을 때 제한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세차계도 마찬가지죠. 도축장에서 하루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도축되는데 가서 언제 세차게 찔러가지고 색을 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장비이긴 한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VCS 2000을 가지고 자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명양동조합의 우리 수동태 단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그 5개월치 데이터를 좀 얻어서 그걸 가지고서 약간 예비 분석이라는 개념으로 좀 자료를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등지방 두께에 따라 가지고 경락 가격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볼 때 등지방 두께나 도체중에 따라 가지고 도체중에서는 90에서 93, 등지방 두께에서 24에서 27mm 정도에서 가격이 최고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낮아지고 그 이후에도 낮아지는 현상을 보여서 어느 정도 구간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등급 판정이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다 더 플러스를 알파를 해주면은 좀 더 그 활용성이 높아지겠다라는 그런 생각. 물론 이 수치는 그냥 참고로 생각하십시오. 왜냐면은 특정 연도에 특정 기간 동안에 예비적으로 해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다시 설정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경향은 중요한 거죠.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것들이 우리가 VC에서 CS 2000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또 유의성이 있을까를 찾아보는데 전체 지방 무게 또는 지방 함량이 유의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특히 지방 무게에 따라 가지고 경락 가격의 차이가 어떤 구간에서 확실히 확연하게 보이더라는.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면은 등지방 두께가 이걸 갖다가 다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안 그렇다라는 거죠. 등지방 두께 22mm짜리 도체중 85도 있는 데이터들만 추려가지고 그 안에 지방 함량을 조사를 해봤더니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변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같은 등지방 두께, 같은 도체중이라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러면은 지방 함량, 지방 비율, 지방 무게 이런 중에 하나의 품질 지표로 넣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 이것들이 경락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락 가격이 증가하는 동안에 정육률은 감소를 하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고요. 등지방 두께하고 삼겹지방의 경우에 굉장히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통해서는 우리가 등지방 두께만 측정해서도 삼겹살의 양을 별도로 지표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걸 갖다가 커버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그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락 가격에 도체중, 등지방 두께, 거래 정육 목실, 거래 정육 삼겹살, 전체 거래 정육량, 전체 지방 무게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중도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들을 다 활용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지방 두께와 도체중 그리고 지방 함량 또는 지방 무게 요 정도만 이용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적어도 양돈장의 소비자인 거래 유통업체들의 어떤 요구를 반영하는데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걸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등급처럼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가격 차별을 유도할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우리가 프리미엄 한돈이라는 인증 제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어떤 고급육에 대한 어떤 특성화된 한돈으로서의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가격 차별화를 처음에는 이렇게 러프하게나마 이뤄서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유통업자에 대한 소비자, 진짜 엔드 유저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육색에 대한 돈육 품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생각됩니다. 앞에서 연구 결과들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별다른 노력 없이, 별다른 비용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육색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색을 어떻게 쉽게 현재 기계 판정 장치로부터 얻어들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지표에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돼지고기의 특성은 이제 관능적 특성과 기술적 특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떤 중요한 것이 색과 보수력, 교직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돼지고기의 주요 품종, 기술적 품질 요인이라는 게 지금까지 많은 그런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색에 있어가지고 VCS 2000을 통해서는 우리가 육색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왜냐? 칼라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칼라 이미지로부터 육색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고서 그거에 대한 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실제 요거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색을 표시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RGB나 HSV나 또는 HSL이나 뭐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도 우리가 RGB 값보다는 색차계를 이용한 L 값을 갖다가 측정하는 것을 L 값을 가지고서 이제 품질 지표로 이용하는 게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나온 그런 고양이고요. 그래서 농도값을 갖다가 지표로 활용 가능하도록 이게 그냥은 안 되고요. 눈으로 확인하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프로그래밍화 해가지고 객관적인 지표로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먼저 VCS 2000에서 촬영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육색을 어디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느냐? 근막으로 대부분 접혀있기 때문에 육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부위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후지 부위, 그래서 삼적, 그 다음에 등식 끝, 목살 이 부분 정도가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근막이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근막에 쌓이지 않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려를 여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육색을 갖다가 명도값을 도출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은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세그멘테이션을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방금 얘기한 그 부위를 갖다가 인지를 해가지고 거기 좌표를 끌어내면은 그 좌표에 있는 데이터 값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측을 했습니다. 한 2개 도축장 가서 150마리 돼지에 대가지고 색차계를 이용해가지고 LAB 값을 갖다 실제로 측정을 하고 이 값을 VCS 2000의 촬영값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가지고
AI 기법을 이용한 딥러닝을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도 측정을 딥러닝 학습을 해가지고 이 값으로 명도를 갖다가 이제 추출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거의 지금 이제 개발을 마쳤는데, 근데 이제 좀 그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냐? 아직은 하는 중이니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게 예산이 3천만 원 들여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했기 때문에 3천만 원만큼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 3억 들였으면 훨씬 더 정확할 텐데, 여기 프로그램 하신 우리 함 사장님 잘 하실 거예요. 여기 프로그램 정확도하고 돈은 정비를 합니다. 근데 계속 하려고 그래요. 돈이 없어도 좀 계속 해가지고 계속 정확도를 좀 높여보고 진짜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연구비하고 상관없이 그냥 제가 한번 계속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세그멘테이션 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 육색을 측정할 수 있는 부위, 아까 4가지 부위에 대해서 이걸 갖다 좌표화시키는 그런 툴입니다. 근데 해봤더니 삼격 부위는 안 되더라고요. 삼격 부위는 대부분 근막이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VCS 이전 데이터를 가지고 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제외시키고 후지 부위하고 등심 끝 부위 그리고 목심 부위 이 세 군데 부위에 색을 갖다가 끌어 읽어가지고 얘를 가지고서 실직시랑 연계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육색을 명도값을 갖다가 측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인증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베리코로 잘 알려진 스페인 같은 경우에 법으로 인증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베리코 100%인 돼지를 갖다가 베요타라고 해가지고 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연조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이베리코 돼지의 육질에 대한 우수성을 갖다가 이렇게 차별화시키기 위한 것들이 법제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인증 제도, 우리나라 한돈 브랜드들을 갖다가 탐색을 좀 해보고 여기서 주장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쭉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품질이 좋다는 얘기는 한 개도 없어요. 다 그냥 위생적이다 했어. 우리가 잘 관리했다. 우리가 잘 유통했다. 얘기뿐이 없어요. 품질이 좋다는 얘기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했던 그런 일들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해가지고 그걸 결과를 토대로 한돈 프리미엄이라는 인증제를 저희가 법으로 하는 거는 기대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한돈협회가 이런 일을 먼저 시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돈협회가 시작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종돈협회가 가야 될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시장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먼저 시장의 요구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종돈이 따라가는 게 그게 맞는 얘기죠. 왜냐면 소비자의 요구를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아무 요구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종돈을 예랑합니까? 아무리 그 정책을 잘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급 돈족에 대한 가격 차별화를 유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 개량이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해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표 성질이 그래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그걸로 목표 성질이 결정이 되면은 그걸 갖다가 달성하기 위한 그런 체계가 개량 체계가 새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검정소를 갖다가 육질 검정소로 프랑스 같이 이렇게 전환시켜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아까 이일주 박사님께서 브레이크 때 잠깐 말씀하신 게 지금 하고 있는 냉조체 등급 판정 일부에다가 종돈을 적용시켜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은 수요를 이끌어내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